혹시 원인 모를 어지럼증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비인후과 검사는 전부 정상이라는데 왜 나만 세상이 계속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으세요. 빙빙 도는 느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때문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지죠. 이처럼 답답하고 막막했던 경험,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지럼증의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바로 그 원인은 전정 편두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귀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뇌, 그러니까 신경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전정 편두통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귀에 돌이 빠지거나 물이 차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에서 모든 감각을 싹 모아서 통합하는 그 신경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발생하는 말 그대로 신경학적인 질환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 뇌 안에 어지럼증 조절 스위치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스위치가 너무 민감해져서 고장나기 일보 직전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스위치가 탁 하고 우작동하면서 세상이 막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전정편두통의 정말 중요한 특징 몇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어지럼증이 한번 시작되면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무려 3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편두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연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두통 없이 어지럼증만 싹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신에 빛이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쓱 내리거나 복잡한 패턴 같은 걸 볼 때 어지럼증이 확 심해지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다른 어지러움증들이랑은 뭐가 다른지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딱 구분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 원장님, 혹시 제가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병은 아닐까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세 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다음 표에서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먼저 이석증은요, 눕거나 고개를 돌리는 그런 특정 자세에서만 아주 짧게 몇 초에서 1분 정도로 핑 하고 도는 거고요. 메니에르병은 어지러울 때 반드시 청력 저하,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따라와요. 하지만 전정편 두통은 어때요? 청력은 대부분 정상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고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는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는 잘 들리는데 자꾸 어지럽다? 그럼 전정편 두통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까다로운 전정편 두통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준 치료법부터 살펴볼게요. 치료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과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유발 요인들을 찾아서 피하는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두 번째는 어지럼증이 너무 잦다 싶으면 뇌신경이 과하게 흥분하는 걸 막아주는 예방 약물 치료입니다. 그럼 그 유발 요인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잠을 막 불규칙하게 자거나 밥을 거르거나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뇌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어지럼증 유발 버튼이 뭔지 찾는 게 치료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도 먹고 생활 습관도 다 바꿨는데 여전히 어지러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단계의 치료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경차단술입니다. 이건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표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난치성이라고 부르는 환자분들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신경차단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상신경 절차단술, SGB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우리 몸의 교감신경,
그러니까 긴장하고 흥분시키는 신경이 너무 과열됐을 때 이걸 안정시켜주고 뇌 혈류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면, 불안감,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자율신경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후두신경 차단술은 뒷목이 너무 뻣뻣해서 그게 어지럼증이랑 두통을 유발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한테 맞는 치료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병원에서는 귀가 멀쩡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뇌 문제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정편두통은 귀 안에 돌이 굴러다니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 신경망의 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를 들여다보는 CT나 MRI, 귀 검사에서는 당연히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머리는 진짜 하나도 안 아픈데요. 과연 두통이 없어도 전정편 두통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름에 편두통이 들어가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두통 없이 어지럼증이나 멀미, 빛과 소리에 대한 불편함만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질문인데요. 이 신경차단술, 특히 SGB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SGB는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이 너무 과열됐을 때 이걸 효과적으로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계속 윙윙 돌아가는 컴퓨터 팬을 잠시 껐다가 다시 켜서 리셋하는 것과 같아요. 신경을 한번 재부팅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약물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보조치료 옵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검사 결과는 계속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정작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 이게 바로 전정편 두통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 내 신경이 이렇게 과민해졌는지 원인을 찾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다면요, 충분히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어지럼증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